수에즈 운하는 전쟁, 파나마는 지금 기후변화. 이란과 이스라엘 화해하고 그럼 수에즈 운하 마음대로 다니고 비도 내리면 파나마 운하도 다시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은 많은 선사들이 구조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제 약간 이건 내러티브인데요. 전력이 쇼티지잖아요. 아무튼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그쵸, 근데 전력. 전력 쇼티지에 수혜가 조선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쟁이잖아요, 지금. 두 번째 주제는 네, 분쟁이네요. 분쟁. 지금 사실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우리 당분간은 우리 시대 때 전쟁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쟁 시기에 그러면 투자 전략을 한번 고민해보자라는 컨셉인데요. 근데 사실 이거는 뭐 자. 그냥 뭐 방산주 뭐 이것만 우리가 생각했는데 네네네네.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방산주도 좋죠. 좋지만, 좋은데 조금 저는 다른 컨셉으로. 다른 컨셉으로, 자, 네. 이 그림이 뭐요? 어떤 것 같습니까? 딱 보시기에. 터키, 뭐 프랑스 뭐 이런 네네. 건가요? 네, 터키, 프랑스 맞습니다. 네. 이게 수에즈 운하입니다. 아. 수에즈 운하 첫 개통하는 날, 그림을 그린 거나 그날 보네. 익명의 허가가 그린 겁니다. 어. 정말 이렇게 보면 이걸 보면 제국주의를 알 수 있죠. 프랑스, 영국 신사들, 네. 네, 그리고 여기 터키, 네, 이렇게 실제 수에즈 운하는 누가 만들었죠? 어느 나라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이집트. 이집트. 이집션들이 만들었죠. 이집트 사람들이. 네, 이집트 사람들이 만들고 이집트 사람들은 잘 안 보이죠. 네, 실제 그런 겁니다. 노동자들은 제가 갑자기 노동 인권 운동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네. 노동자들이 이렇게 안 보내서 열심히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보통 이런 거 운하 하나 만들면 몇만 명씩 죽습니다. 근데 수에즈 운하를 이제 구글 맵에서 이렇게 보면 네. 확대해 보면 야, 이 좁은 길을 이렇게 와, 진짜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옛날에. 지금 보면은 노동자는 안 보이고 다 이렇게 귀족들 이렇게 뭐 그런 사람들 보이고요. 지금 운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허. 여기 뭐죠? 요게 배 항공모함이네. 미국의 항공모함입니다. 오. 네, 미국의 항공모함. 그래서 이렇게 수에즈 운하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건데요. 네. 항공모함 얘네들은 그 호위함. 지금 한국의 조선사들이 만들겠다는 게 이 호위함입니다. 항공모함 못 만들고요. 네, 네. 호위함들이 이렇게 따라다니고 수십 척이 따라다녀야 됩니다. 왜? 요거는 하나의 그거는 핵이거든요. 지켜야 되니까 저거를. 핵이거든요. 거의 핵에 육박하는 전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호위 무사 같은 거지. 뒤에서 따라오는 거지. 호위무사가 지금 안 보이는데 좀 엄청 많을 겁니다. 어. 근데 1년 여기서 이제 이집트가 벌어들이고 있는 운항료만 10조입니다. 10조. 네, 1년에 10조? 10조 정도를 이렇게 벌고 있고요. 지금 수에즈 운하가 이거거든요. 지금 예전에는 이거 뚫리기 전에는 이렇게 해서 여기 희망봉이에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해서 이렇게 크게 돌아갔습니다. 네. 정말 오랜 시간, 그다음에 연료도 많이 들고 힘들었겠죠. 근데 이게 생기면서 이렇게 이제 뚫리면서 이렇게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인도와 유럽이죠. 네. 영국이겠죠. 네. 사실 이 수에즈 운하를 가장 원했던 건 영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이 사실은 이제 프랑스랑 이집트를 꼬셔가지고 만들고 영국은 가장 큰 수혜를 누렸습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그때 이때 이제 영국의 제국주의 때 다 여기서 영국에서 인도 왔다 갔다 한 거죠. 네, 이런 건데 제가 이제 그런 옛날 얘기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아무튼 요거 보시면 예전에는 43일 걸리던 게 희망봉 거쳐서 네. 싱가포르에서 로테르담이 지금 34일 걸린다 이런 거고 만약에 이게 수에즈 운하에서 배가 자초된 거거든요. 이게 2년 전인가요? 한번 21년도인가? 네. 이때 이제 난리가 났었습니다. 난리 나가지고 지금 구상권 청구한다 그러는데 아직도 소송이 안 끝났는데 네. 지금 이 정도로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지금 분쟁 아닙니까? 분쟁이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후티 반군들이 배를 공격하는 거예요. 수에즈 운하 지나가야 되는데 이 홍해에서 그러니까 지금 엄청 여기서 지금 여기로 못 가고 돌아가고 있다. 맞아요. 예, 이런 상황이고 이거 일어난 지가 꽤 됐는데 아직 뭐 계속 연결되나 봐요. 네, 그죠? 지금도 지금 국지전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지금 보면 영국의 유선이 후티 반군에 여기서 한 대 맞아가지고 네. 기름을 이렇게 흘리고 있습니다. 엄청난 환경 오염인데 이런 그렇구나. 일이 생기고 있고 지금 호르무즈까지 지금 문제입니다. 호르무즈는 아까 보여드린 대로 여기에 있는 거죠. 반대쪽 지금, 이쪽에서.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이 지금 엄청 분쟁 중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 으름장을 놓는 겁니다. 호르무즈 내가 여기 봉쇄한다? 왜냐면 이란 땅이니까 여기 네, 네. 봉쇄한다 그러면 여기 이라크랑 사우디가 거기서 기름을 밖으로 못 가져가지. 못 가져나니까 얼마나 이게 물동량을 많이 차지하냐면 작년 기준으로 하루 평균 2,100만 배럴. 하루에 소비량이 20%. 사우디 700만, 이란 300만. 천연가스는 30%입니다. 지금 우리가 인플레이션 걱정 아직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지금 최근에 뭐 약간 CPI가 잘 나와서 약간은 지금 비둘기적인 흐름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파나마 운하, 수에즈 운하 얘기했고 네. 파나마 운하 잠깐 얘기하면요. 남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 사이에 여기를 이제 지나가는 건데 1880년도에 여기도 프랑스가 있어요. 네, 프랑스가 이제 공사 시작했는데 프랑스가 진짜 건축이나 이런 건설 이런 토목에 굉장히 강했나 봐요. 수에즈도 프랑스에서 했고 파나마도 프랑스에서 시작했는데
이때 이제 모기 때문에 죽어요. 22,000명이. 모기가 다 말라리아를 전파해서 네네. 모기가 너무 많답니다. 여기 아하. 파나마가. 그래서 근데 미국이 자기네가 필요하니까. 왜냐하면 미국이 여기서 여기로 가야 되는데 샌프란시스코 뉴욕으로 이렇게 돌아가기 싫은 거야. 그치. 그러니까 미국이 주도해. 근데도 6,000명이 죽습니다. 아. 근데 이때 미국이 어디서 주도했냐? 군인도 공병. 맞아, 공병. 공병들이 해서 일화가 많아요. 이거 모기 때문에 돈을 엄청 많이 쓰는데 그 미국의 그 최대 헤드쿼터 그 장군이 모기에 이렇게 돈 써야 되냐 그러니까 모기 물려서 죽을래 돈 쓸래 뭐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공병들이 진행했다. 알게 모르게 모기가 네. 세계 역사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다는 얘기들도 있어요. 근데 아마 그럼요. 그런 게 여기 있군요. 네, 맞습니다. 그 원숭이들이 뭐 처음으로 술을 먹고 맞아요. 좀 알딸딸해지고 뭐 이런 것도 다 술의 역사가 그렇게 시작됐다고 하는 것도 많잖아요. 평균 통행료가 5만 불인데요. 재밌는 거는 디즈니 매직이라고 크루즈가 있어요. 네. 얘한테는 2008년도에 33만 불 받습니다. 어. 자기 마음입니다. 마음이고 28년도에 미국의 모험가 헨리버튼은 36센트만 내고 지나갔다. 왜 36센트만 냈을까요? 36센트? 네. 그럼 거의 안 냈다는 얘기인데요? 안 낼 수는 없으니까. 안 낼 수는 없으니까. 이 사람은요 수영해서 갔습니다. 수영해서. 네. 그래가지고 36센트만 받았다.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뭐 그런 게 있는데 아무튼 그런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파나마 운하도 지금 운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파나마 지금? 운하도 지금 거의 마비 상태야. 기후 변화 때문에. 지금 파나마는 가뭄. 파나마 운하는 제가 자료는 안 갖고 왔는데 네. 수위 조절로 이렇게 물을 들어가면 문을 양쪽 문을 닫고 물을 여기다 주입해가지고 넣어줘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죠. 이런 구조예요. 왜냐하면 오르막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가뭄 때문에 물을 넣을 수가 없어. 그래서 파나마 운하도 지금 마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에즈 운하는 전쟁, 파나마는 지금 기후 변화, 가뭄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옛날에 수에즈로 지나갈 이 파란색인데요. 네. 452만 미터톤의 물동량을 작년에 기록했는데 지금은 3분의 1 톤. 이렇게 줄었어요. 3월달 기준으로. 그 다음에 파나마도 지금 169에서 105만으로 거의 한 40% 급락, 네. 물동량이. 그러다 보니까 희망봉이 지금 2배가 된 겁니다. 희망봉은 아까 말씀드렸죠.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남아프리카 길게 돌아가야 이렇게 됩니다. 돌아가야 되는 네. 거예요? 이게 구조적인 변화일까 아니면은 원 오프성인 변화일까? 뭐 전쟁하지 않고 이란과 이스라엘 화해하고 그럼 수에즈 운하 마음대로 다니고 비도 내리면 다시 파나마 운하도 다시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은 많은 선사들이 많은 그 선주들이 이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할 수도 있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그러니까 멀리 돌아가긴 해도 우리가 귀한 물건을 싣고 옮기는데 뭐 해적한테 공격을 당한다든지 예를 들자면 가다가 막혀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상황이 된다든지 이런 위험을 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냥 멀더라도 좀 돌아가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이겁니다. VLCC는 베리라지 크루드 오일. 이게 베리라지구나. VL이. 매우 큰 그 기름을 실어 나르는 원유 수송선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걸 보통 탱커라는 범주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탱커는 그동안은 그렇게 원유를 VLCC 그렇게 큰 배로 원유를 날라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파나막스 아니면 조그만 배들 뭐 수에즈막스, 파나막스급, 수에즈막스급 하니까 약간 익숙하죠. 그러니까 그 운하를 통과할 수 있을 만큼의 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배로 이제 배 종을 만든 거예요. 운하 통과 기준으로. 근데 지금은 VLCC 보시면요. 지금 예전에 2021년도에 한번 이렇게 2월 달까지 발주 많이 나왔다가 최근에 그다음에 20년 보면 거의 VLCC 발주가 없었습니다. 지금 VLCC는 굉장한 쇼티지 상태로 좀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장거리 운항이 많아질수록 큰 배에 대한 니즈가 강하다. 그래서 VLCC 발주가 저는 당분간 조금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VLCC를 잘하는 그런 조선 섹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보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돌아갈 거면 배 큰 걸로 돌리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리고 VLCC의 그 선대라고 해요. 선대 대비 수주 잔량은 역대급으로 낮습니다. 거의 지금 선대가 2, 3년 뭐예요? 동안 선대는 뭐냐면 현재 돌아다니고 있는 배를 선대라고 해요. 지금 선대가 만약에 30척이다. 근데 지금 그런 30척을 유지하려면 향후에 2, 3년 뭐 배가 이제 점점 폐선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발주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 거의 몇 년 동안 발주가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팬데믹 이후에 이 VLCC 원유 이 수송에 대한 니즈가 크지 않았고 그다음에 그 기본적으로 예전에 과잉 발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쉽게 선사들이 약간 이것도 일종의 심리 게임이잖아요. 심리 게임 측면에서 자기가 먼저 발주했다가 또 이 업황이 내려오면 또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나만 그냥 바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발주가 안 나오고 있는데 저는 VLCC 발주가 이제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모멘텀에 대한 어떤 투자 전략을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대형 조선사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잘하는 선사들이 이제 현중이랑 VLCC는 이제 뭐 하나오션 이런 그다음에 3호중공업
이런 회사들이 VLCC 잘하죠.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분쟁이었는데 분쟁이라는 얘기는 기억해 보면은 옛날에 그러니까 좀 너무 오래된 얘기일 수는 있지만 미국에서 패권을 잡은 이후로 해적을 다 때려잡으면서 미군 해군이 그러면서 이제 자유 무역이 시작됐고 바다를 마음대로 갈 수 있게 해준 건데 맞습니다. 이제부터는 뭔가 분쟁이 시작되면서 네. 마음대로 가지도 못하고 네네네. 뭐 운하도 좀 막혔다 그러고 네네. 그러니까 좀 큰 배가 네. 좀 역설적이네요. 옛날에는 야 이거 뭔 배가 뭐가 필요하냐 네. 이제 뭐 세계화는 끝났는데 맞습니다. 뭐 이제 맞습니다. 철도로 네. 가지 그러면서 이제 철도가 오히려 좋고 막 이랬었는데 역설적으로 이게 조선이 좋을 수도 있겠다는 그리고 생각이 드네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이슈 때문에 또 많이 돌아가야 돼요. 러시아 근처에 해역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운항 길이가 굉장히 길어졌다. 운항 길이가.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보면은 뭐 BDI도 그렇고 SCFI도 그렇고 뭐 선사 관련 그 지표들도 좀 반등을 한 게 이런 영향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약간 이건 내러티브인데요. 내러티브인데 전력이 쇼티지잖아요. 아무튼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그쵸, 근데 전력. 전력 쇼티지의 수혜가 조선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LNG 발주가 나온다 이런 그냥 단순한 논리가 아니고요. 실제 지금 한국 조선소와 가장 경쟁하는 나라가 어디죠? 한국조선사 네, 중국. 중국이잖아요. 중국이 실제 전체 글로벌 조선 수주 잔량도 1등이에요. 이미 한국이 이제 1등을 이제 놓쳤는데 지금 중국이 과거 몇 년도 자료를 찾아보면요. 중국이 전력난이 굉장히 심한 나라입니다. 아 그렇구나. 네네네. 그래서 저는 조금 이제 전력에 대한 얘기, 중국의 전력난 나오면서 그 중국 배를 만드는 어떤 납기를 잘 못 지킨다. 그러면 많은 선사들이 지금 한국 조선소에 대한 노크를 더 강하게 할 것 같고 오호. 또 하나 이제 보면 미국이 중국의 조선소에 대한 제재가 지금 시작되고 있잖아요. 네. 그게 실제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지만 정치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어허. 그것도 아마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을까. 실제 큰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 추가로 한국 조선소가 한 번도 못 해본 그 미국의 그 소위 말하는 그 잠수함을 비롯해서 또 뭐 수상함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방산 관련된 수주 모멘텀도 여전히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현대중공업이 블락딜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뭐 한국조선해양이 한 3% 가까이 지분을 팔았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한번 이런 것도 공부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뭐 조정을 받았으니까 또 올려 네, 좋을 수도 있겠네요. 한국조선해양은 솔직히 왜 판지는 모르겠습니다. 판지는 모르겠고 그건 제가 다음에 한번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유동성 때문에 팔았다고 하는데 현대중공업 거래 잘 되거든요. 거래 잘 되는데 굳이 유동성이라고 하면서 이제 뭐 지분이 많아요. 70 몇 % 들고 있어요. 그래서 탈 수는 있다. 탈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친절하게. 혹시 뭐 개인적으로 전화번호 아시면 전화 한번 해보세요. 저 알죠. 전화 안 받을 것 같아요. 안 받을. 네. 조금 친절하게 투자자들한테 뭐 네. 공시, 수시 공시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제 강의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맞아요. 뭐 자율 공시를 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이러이러한 이유로 조금만 길게 그냥 뭐 유동성 공급. 유동성은 충분하다고요. 충분하다. 네, 아무튼 뭐 그런 부분을 조금만 친절하게 설명해주면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좀 조선업에 대해서 조금 더 접근하기 좋지 않을까. 그동안 지난 3년 동안 너무 네. 많이 들었던 얘기, 조선 빅사이클이다, 슈퍼사이클이다 맞아. 해서 달려들었다가 또 내려오고 시클리컬 섹터는 투자 안 해야지 이런 생각들이 많은데 네. 조금 그런 부분들을 회사가 좀 투명하게 많은 거를 얘기해주면 일반 투자자분들이 조선 섹터에 대한 어떤 접근성이 좀 올라가고 그러면 또 조선주의 어떤 수급도 좋아지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서로 회사와 어떤 신뢰 관계를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 써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네요. 오늘 말씀해주신 내용은 이제 소비재와 관련된 내용과 그리고 이제 조선 이게 완전히 좀 색다른 시각으로 좀 얘기를 해줘서 진짜 흥미진진하게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좀 더 들으려면은 저기 탁튜브? 네, 탁튜브에는 어떤 내용들이 좀 있는 건지. 탁튜브에 이 내용들이 아주 깊게 녹아져 있고요. 네, 아주 깊게 녹아져 있으니까 네. 한 번씩 네. 놀러 와서 뭐 봐주시면 좋을 것 굉장히 같습니다. 다양한 시도들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뭐 어떤 거를 지금 하고 맞습니다. 계세요? 조회수가 안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조회수 네. 많이 나오던데. 제가 거의 1년 동안 사실 유튜브를 쉬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이슈를 쉬었는데 지금 다시 한번 재미있고 열심히 또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탁튜브 네. 많이 놀러와 주세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탁튜브의 구독자인데 보면은 주말마다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일정도 또 정리를 해주시고 네네. 또 가끔 가다 이제 시황에 대해서도 빨리빨리 이렇게 좀 체크도 해주시고 그리고 이런 좀 아주 주식 얘기인데 약간 인문학 얘기 같은 이렇게 재미있게 이제 풀어주는 그런 투자 아이디어들이 많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꼭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저희 채널을 오랫동안 구독하셨던 분들은 김탁 기사님 잘 알고 계실 거고 너무너무 반갑다라고 생각하실 건데 한번 댓글로 응원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슈퍼패스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나와주셔서 재밌는 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네.